로메로는 나에게 이 경기에서 예상보다 훨씬 잘했다고 놀랍게도 말했다. 시즌 시작이 매우 순조롭게 흘러가고 다른 선수들과의 경기도 잘 진행됐지만 일이 생각보다 잘 진행된 것 같다. 이 경기는 더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 같고 더 많은 골이 있을 것 같다. 많은 축구 팬들이 이 인터뷰를 본 후 3개월 만에 게리 네빌의 지휘 아래 토트넘은 수비에서 위기에 처했지만 10명만 남았음에도 결정적인 골 앞에서 성공적으로 수비했다고 말했다.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수비가 안정화된 이유는 전체 수비를 이끄는 로메로가 지난 시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의 원인은 디어, 로리스, 콘테로부터 온 큰 수비 부담이 로메로에게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큰 삼각형이 로메로에게 놓은 부담은 무엇이며 그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다음 뉴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토트넘에 합류하기 전 로메로는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최우수 수비수상을 수상했다. 게다가 카타르에서 열린 2022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핵심 중앙 수비수로 뛰면서 우승했다. 영국 축구계는 토트넘의 새 주요 선수로 케인, 손흥민, 로메로를 언급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뛸 때와는 달리 토트넘에서 중앙 수비수로 뛸 때 로메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거친 파울로 인해 자주 옐로카드를 받아 경기에 참가할 수 없거나 심지어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는 경우 팀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전에 콘테는 팀의 주요 중앙 수비수가 초기에 옐로카드를 받거나 심지어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면 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메로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차분하고 냉정해져야 하며 이것은 팬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콘테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듣기 어렵게 들리지만 지난 시즌 여름부터 팬들은 지속적으로 중앙 수비수, 골키퍼 및 창조적인 미드필더를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토트넘은 90억을 지출하여 오른쪽 수비수 자리에 히사이와 페드로 포로를 영입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의 라인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어의 수비상의 실수와 골키퍼 로리스의 믿기 어려운 실수로 그들은 대략 10경기에서 최소 30점을 잃었고 시즌을 8위로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로메로만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수비수라고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디어가 느리고 제대로 수비 범위를 넓히지 못하기 때문에 로메로는 자주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수비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감정적이 되었고 당연히 카드를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팬들이 기억하는 로메로의 대표적인 거친 태클 중 하나는 지난 시즌 첼시 원정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는 첼시의 수비수 쿠쿠렐라의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그 상황은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VAR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아 심판은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로메로는 콘테가 지속적으로 디어와 로리스와 같은 수준이 미치지 않는 수비진을 사용해 팀이 자주 패배하고 골을 허용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결국 로메로가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팬들은 케인과 마찬가지로 로메로가 떠나고 더 나쁜 상황에 처하면 토트넘에 남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반더벤, 우도기, 비카리오를 수비진에 포함시킴으로써 로메로의 수비 능력과 빌드업이 완벽해졌다고 느낍니다. 루턴 타운과의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에 대해 인터뷰 받았는데 그는 인원 부족의 상황에서도 잘 뛰었습니다. 이번은 미키, 빅스, 페드로가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첫 시즌이며 그들은 아직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월드컵 우승자가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더 강력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올해 그들은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으며 에머슨 로얄, 베니, 벤디베이스, 미안, 메디 웰스와 같은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작년 팀장이었던 디어를 경기 명단에서 제외하고 바로 반데르벤을 시작 라인업에 포함시킨 것,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는 디어가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디어에서 반데르벤으로 중앙 수비 파트너를 바꾼 것이 로메로의 수비 플레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당 반칙 횟수입니다. 그는 리그 3라운드까지는 노란 카드를 받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단 2장의 노란 카드만 받았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 분석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로메로의 친한 친구인 손흥민이 로메로가 이적을 고려하는 어려운 시기에 그를 남게 설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토트넘은 지난 15년 동안 최악의 시즌을 겪고 있었으며 로메로를 남게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로메로의 인터뷰가 공개되어 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수의 역할이 아주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팀의 대표입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로메로와 손흥민이 팀장과 부팀장이 되면서 서로를 더욱 믿고 지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느낌은 마치 승리한 전투 후에 두 병사가 아슬아슬한 순간을 극복한 뒤 서로를 포옹하는 것과 같은데 이 모습은 많은 팬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였으며 그 대화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손흥민의 끈질긴 우승 의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의 결단력과 그의 몰두하는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의 낙관주의적인 성격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선명한 비전과 희망에 대한 그의 불굴의 의지를 보면서 주목할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로메로 자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그의 친구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특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이 사람은 콘테 감독 관리 아래에서 그가 선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팬들로부터 크게 공감을 얻었으며 로메로의 이러한 평가는 그들로 하여금 손흥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토트넘의 탈영실에서는 디어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디어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내리는 것에 대한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 때문에 그는 팀 내에서 고립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뉴가 디어를 영입하려 한다는 새로운 소문이 나돌았고 이것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 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디어가 세리에 A로 빨리 이동하길 바라는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곧 디어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그의 현 상황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곧 실현되길 바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팬들의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데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